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시킨하우스의 엄세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러시아어로 가는 길 1단계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일단 1단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파벳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러시아어 알파벳입니다. 낯익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이 생긴 친구들도 있고 전혀 생소하게 생긴 친구들도 있죠. 보시면요, 총 3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모음은 10개, 그리고 자음은 20개, 그리고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닌 반자음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하나, 그리고 그 자체로는 음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진 이 두 친구. 음가는 없지만 자음 뒤에 붙어서 그 자음 발음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기호 2개, 해서 보시면 전체 총 3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어는요, 표음 문자에 속합니다.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은요, 발음을 지금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주 그 발음 규칙만 조금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요, 나중에는 뭐 사전 이런 거 필요 없이 어쨌든 읽는 거는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요. 우리 러시아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알파벳 시간, 첫 번째 알파벳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개 먼저 띄워놨는데요. 저는 사전에 나와 있는 알파벳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배울 알파벳, 영어 알파벳 A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읽을 때는요, 여기 발음 기호 제가 또 적어놨는데요. 아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발음도 아로 나게 됩니다. 자, 아고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필기체를 어떻게 쓰는지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거는 활자체의 경우고요. 인쇄체. 나중에 우리가 필기체로 쓰면요, 특히나 소문자의 경우, 필기체는 활자체랑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러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필기체로 쓰기도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기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기체, 대문자 어떻게 쓰는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쓰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자리를 잡으시고요. 일단, 자, 첫 번째 올라갑니다. 하나.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둘.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둥글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잘 보셨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아. 소문자는요, 영어랑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쉽죠? 아, 였습니다. 자, 첫 번째 철자 지나갔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게 생겼어요. 얘는요, 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양수음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어에는 유성음 그리고 무성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성음은요, 목젖이 떨려서 나는 소리고, 무성음은 목젖이 떨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이 철자는요, 유성음에 속합니다. 일단 읽으실 때는요, 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매. 자, 목젖이 떨리죠? 매라고 읽어주시고, 발음은 목젖이 떨리는, 마치 비읍에 가깝지만 좀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매의 경우에도요, 같이 필기체 어떻게 쓰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서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막대기를 내려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둥글려서 배를 그려주십니다. 둘, 그리고 위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돼요. 셋. 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매. 대문자였고요. 자, 소문자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이 활자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배가 오른쪽에 붙었다면요, 필기체를 쓸 때는 왼쪽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시고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매. 소문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알파벳 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미와 똑같이 생겼어요. 영어에서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요, 러시아어에서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치아와 여기 앞니와 아랫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져요. 영어 알파벳 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발음이 나요. 일단 읽을 때는요, 왜라고 읽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유성음입니다. 목젖이 떨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왜라고 읽고 발음도 v의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영어 B 쓰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내리고 둥글게 배 2개, 그 다음에 배 2개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의 경우도 이렇게 잘 보셨나요?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알파벳 아,
매, 그리고 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게 두 가지 이어서 배워볼 텐데요. 자, 그 다음 볼 것, 기억이 마치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읽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유성음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게. 그쵸? 기억에 가까운 발음인데요. 목젖이 떨리는 소리입니다. 그, 이렇게 발음이 나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필기체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 짝대기를 내려서 꼬리를 살짝 해주시고, 위에 뚜껑, 지붕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게, 대문자.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문자의 경우는요, 몇몇 친구들은 소문자의 경우 활자체랑 필기체랑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친구도 거기에 속합니다. 필기체는요, 이렇게 리을을 흘리듯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네 배워보겠습니다. 자, 정말 생소하게 생겼어요. 그쵸? 뭐 모자에 다리가 달린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디귿, 한글로 치자면 디귿에 가까운데요. 마찬가지로 유성음입니다. 목젖이 울리셔야 돼요. 네, 이고요. 느 발음이 납니다. 자, 여기서 필기체는요. 활자체는 이렇게 생소하게 생겼지만 필기체는 영어 알파벳 D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내리고 짝대기 내리고 둥글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D처럼 생겼죠? 네. 목젖이 울리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내 친구는요. 소문자 필기체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소문자. 둥글게 짝대기 내려서 다시 꼬리를 올려줍니다. 마치 영어의 소문자 G같이 생겼죠. 그렇지만 네 발음이 나죠.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기체를 열심히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게 그리고 네 두 개도 마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모음 두 개가 나왔네요. 아까 맨 처음에 아라는 모음이 하나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음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영어 알파벳 E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발음은 E가 아니라, 마치 여기도 E라고 써서 E일 것 같지만요. 러시아에서는 예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중 모음이죠. E 플러스 에, 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체에는요, 얘는 조금, 3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 그리고 둘, 예, 대문자고요. 소문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영어 알파벳 소문자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였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점점 붙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요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라고 발음이 나는 모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써는 방법은 똑같고 그 위에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소문자도 마찬가지겠죠? 써주시고 점점 그래서 모음 두 개, 예 그리고 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둘 다 생소하게 생겼어요. 그쵸? 아주 신기하게 생겼죠? 마치 그림같이.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뭔가 독수리가 이러고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 친구는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를 내는 친구고요. 읽어볼게요. 레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발음도 생소하죠? 레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혀를요. 수저라고 생각하시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눌러서 수저 모양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면 목젖을 울리면서 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레 발음이에요. 자, 발음도 그냥 발음이 나겠죠. 자, 필기체 어떻게 쓰시냐면요. 전부 이거를 다 이어서 쓸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내려왔습니다. 둘 가운데 선을 그어줬어요. 그 다음 오른쪽을 그려줍니다. 3번에 걸쳐서 썼죠.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둘, 그리고 셋, 레 대문자였고요. 소문자는 똑같이 그냥 작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레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철자 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숫자 3처럼 생겼죠. 얘는요, 영어 알파벳 Z를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Z라고 읽고요. 라는 발음이 납니다. 러시아 사람들 팔이 날아가는 소리, 이거 의태어 묘사할 때 Z라고 말합니다. Z. 그 소리예요. 자, 이건 아주 쉽습니다. 필기체의 경우 대문자는 이렇게 쉽죠? 숫자 3처럼 써주시면 되고 소문자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레 그리고 제였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모음 하나 그리고 반자음 하나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거 모음입니다. 영어 알파벳 N을 어떻게 좌우 그리고 상하를 바꿔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얘는 자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모음, 발음은 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이고요. 자, 필기체를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신기하죠? N처럼 생겼는데 필기체를 써놓고 보니까 U처럼 생겼네요. 필기체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문자의 경우에는 크기만 작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였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똑같이 생겼는데 위에 이게 붙었죠. 아까 얘와 요처럼 얘도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발음이 살짝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를 보시면요. 읽는 것도 엄청 힘들죠. 이그라트거에 라고 읽습니다. 이그라트거에. 그리고 발음은요. 이라고 납니다. 자, 위에 이와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얘는 장이라면 얘는 이그라트거에 짧은 이입니다. 짧게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 아까 제가 알파벳 이 화면 표 띄워놓고서는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닌 반자음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얘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발음은 모음으로 나는데요. 그 성질은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책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닌. 그래서 이크라트거에라는 친구. 이와 짧은 이 발음.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써볼까요? 필기체. 똑같이 U처럼 써주신 다음에 위에 뿅 요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문자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이 배워보았습니다. 마치 똑같은 친구들인 것 같죠? 자, 그 다음 알파벳들 배워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알파벳 K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목청소리라고 해요. 여기 목 속에서 바람이 통하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까라고 읽습니다. 까. 키역처럼 영어에서 키역처럼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된 소리가 나요. 까라고 읽어주시고 마치 쌍기역에 가까운 발음이 나겠죠? 자, 필기체 써볼까요? 쉽습니다. 내리고 올리고 뿅 까. 소문자는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까. 이렇게 해서 까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얘도 아주 생소하게 생겼습니다. 얘는요. 이거 우리 읽어보지도 못하겠죠. 어떻게 읽냐면요. L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L. 아, 이게 L이구나. 그쵸? 특이하게 생겼죠. 다리가 2개 달린. 자, 이 친구는요. 뭐 물론 리을에 가까운 발음 소리가 나겠고요. 자, 필기체의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좀 평평한 면이 있다면 필기체에서는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는 그냥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혹시 요만큼 배웠을 때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필기체를 쓸 때 항상 쓴 다음에 맨 끝을 이런 식으로 꼬리를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따라붙는 여러 철자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라 이런 거를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가서 다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쓰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까 그리고 L이라는 철자도 배워보았습니다.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번에 배워볼 것은 M 그리고 N입니다. 자, M은 수긍이 가요. 그쵸? 영어 알파벳 M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방금 N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김새는 영어 알파벳 H와 똑같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H, 히읗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N입니다. M이라고 읽어주시고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미음에 가까운 발음이 나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필기체에 똑같이 영어 쓰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M, 그리고 소문자 M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N의 경우, 이건 정말 헷갈려요. 일단은 짝대기를 쭉 내려주시고요. 둥글려서 올렸다가 내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올렸다가 이렇게 N, 대문자 N이고요. 소문자의 경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작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M 그리고 N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거. 이번에는 3개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죠? 영어 알파벳 O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어로도요. O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발음도 O로 나게 됩니다. 필기체 뭐 연습해 볼 것도 없을 것 같죠? 그냥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큰 O,
작은 오, 대문자 오, 소문자 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얘도 처음 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쵸? 돼지 발 같기도 하고 자, 얘는요 읽으실 때 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빼. 이것도 된 소리가 나죠.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필기체 쓰는 방법은요. 지금 활자체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일단은요. 다리를 2개 그려주십니다.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그려주시고요.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빼이고요. 다시 한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뚜껑 덮고 대문자 빼였다면 이제 소문자 빼는요. 얘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아까 어떤 철자 중에 하나가 소문자를 썼더니 뭐 영어의 전혀 다른 알파벳 소문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빼를 소문자로 쓰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N 같죠? 영어의 N. 아주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소문자는 이렇게 N처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 또 완성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P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P처럼 발음이 날 것 같지만 러시아어에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이거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혀가 이렇게 떨리는 거. 이거는요. 일단 혀에 온 힘을 빼셔야 돼요. 이 발음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만약에 아무리 연습해도 나는 안 된다 하시는 분은요. 꼭 이렇게 여러 번 혀를 이렇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혀를요. 이게 혀라면 혀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시고요. 그러면 앞니 뒷부분에 보면 치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혀로 딱딱딱 만져보시면 딱딱한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요. 그 부분을 아주 그냥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픽 쓰러지는 느낌으로 그 뒤를 살짝 팍 치고 내려오시면 돼요.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정 안 되면요. 사실은 자음 하나랑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 이렇게 연습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까 어떤 알파벳을 배웠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철자 하나 배웠죠? 모음 이것도 배웠고요. 지금 이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차라리 자음이랑 연결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발음하시는지 저도 참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L라는 발음이 난다는 것 생김새는 P지만 그래서 자 필기체 쓰는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리를 마찬가지로 먼저 내려주세요. 하나 뿅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지붕이 아니라 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배가 아니죠? 머리인가요?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L 완성됐고요. 소문자의 경우에는 막대기 내려주시고 얘를 닫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철자랑 연결해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소문자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O 그리고 빼 그리고 L 이렇게 3개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도 3개가 쭉 연달아서 나오네요. 첫 번째 거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도 생김새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번 알파벳은 자 영어로는 C죠. C.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요. 이게 바로 읽어볼게요. S입니다. 신기하죠? S. 네, 시옷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시옷보다는요.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S 발음이 납니다. 얘는요, 뭐 필기체 얘도 마찬가지로 연습해 볼 것도 없겠죠. 큰 C, 작은 C. 아, 자꾸 C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러시아어로는 S라고 했습니다. 큰 S, 작은 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T 볼까요? 영어 알파벳 T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러시아어로는 어떻게 읽냐면요. 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떼. 그리고 발음은 쌍디귿에 가까운 발음이 나게 되고요. 떼. 자. 이 경우에는 필기체가 지금 활자체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다리가 필기체의 경우에는 3개로 늘어납니다. 네, 3개로 늘어납니다. 일단 다리를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리고 맨 3번째 다리를 그려주신 다음에 뚜껑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하나, 둘, 셋, 뚜껑, 떼 만들어졌고요. 자, 소문자의 경우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잘 한번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마치 M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M이 아니라 러시아어의 떼의 소문자 필기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떼. 이렇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한글도 올바른 이렇게 한글을 쓰는 순서가 있지만 사람마다 다 필체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석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을 당연히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요새 이제 젊은 러시아 친구들이라던가 가끔 간혹가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누가 친구가 쓴 뭐 편지라던가 텍스트라던가 이런 걸 읽는데 이렇게 띡 나왔다 해도 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쨌든 필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때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요. 딱 봐도 아시겠죠? 모음입니다.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에요. 영어 Y처럼 생겼는데요. 러시아어로는 뭐 E, Y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 발음이 나요. 신기하죠? Y처럼 생겼는데 우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필기체 우의 경우에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대문자 필기체의 경우에는요. 마치 영어의 소문자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크기만 클 뿐 영어에서 약간 소문자랑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소문자 Y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소문자 우의 경우에는요. 아래쪽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요렇게 우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3개 해봤어요. S 그리고 때 그리고 또 하나의 모음 우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특이하게 생긴, 그죠? 신기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자, 2번 알파벳, 2번 철자는요, F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F. 영어의 F 생각하시면 돼요. F. 치아와 입술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F고요. 얘를 한번 필기체 대문자를 한번 봐볼까요? 일단, 왼쪽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동그라미이지만, 우리가 쓸 때는 왼쪽, 오른쪽 나눠서 쓸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써주셨으면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짝대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됐죠? 왼쪽 내리고 오른쪽 F 만들어졌습니다. 대문자였다면 소문자는요. 아래쪽에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F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마찬가지로 목청 소리입니다. 목에서 이렇게 공기가 통하면서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얘는요, X처럼 생겨서 뭔가 크스 이런 발음이 날 것 같지만요, 러시아어에서는 하라고 읽어주십니다. 하. 히읗에 가까운 소리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거칠어요. 하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우리 한번 필기체 같이 알아볼까요? 그 수학에서의 X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X, 오른쪽 X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너무 제가 휘갈겼었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F 그리고 하까지 받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얘네는 둘 다 신기하게 생겼네요. 그쵸? 첫 번째 거는 얘는 바로 말씀드리죠. 어떻게 읽냐면요. 같이 볼게요. 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세 약간 신기하죠? T 그리고 플러스 Z 요 정도의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한글로 친자면은 쌍지읒에 가까운 소리지만 한국어는 그냥 쯔 발음이라면 얘는 조금 더 T와 Z에 가까운 세 발음인 거예요. 세. 자, 그렇다면 세 필기체 쓰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문자의 경우에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내려왔다가요. 여기 보시면 꼬리가 달려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꼬리를 쭉 올려주십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얘가 다 올려줍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한번 잘 볼게요. 하나, 올라갑니다. 둘, 반만 내려와요. 셋,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서 마무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쎄!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소문자 보겠습니다. 아래에서만 시작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세 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영어 소문자 H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얘는요, 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치읓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체의 경우, 자, 봅시다. 필기체의 대문자는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체고요. 마치 아까 그 우 기억나세요? 모음이었던 우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의 경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한번 휘갈기고
꼬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쎄 그리고 채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포크 머리같이 생겼죠. 자, 이 둘 다 아주 신기하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생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거, 위에 거 이제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얘는요, 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샤, 샤. SH 발음 생각하시면 돼요. 샤, 이런 발음이 나게 되겠죠? 필기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한 번 더 했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꼬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셨어요? 하나, 둘, 셋, 꼬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대문자였다면 소문자는 그냥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샤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가 다르냐고요? 얘는 샤, 얘는 샤입니다. 샤, 샤. 이거 아직은 당연히 지금 처음 접하실 때는요, 저도 배울 때 얘네 둘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샤와 샤. 이거 계속 듣다 보면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벌써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꼬리만 달렸어요. 샤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쓰고 아까 째서처럼 그 꼬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조금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셨죠? 자, 소문자도 마찬가지죠. 작게 좀 그리다가 여기서 꼬리를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샤, 그리고 샤였습니다. 계속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기호, 그리고 모음 또 하나가 섞여 있네요. 자, 첫 번째 거는요. 발음 기호 안에 보시면 이름도 굉장히 길입니다. Tvrdiznак 이라고 말해요. Tvrdiznak. 얘가 바로 그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체로는 발음이 없어요. 음가가 없습니다. Tvrdiznak. 얘가 붙어서요. 이제 다른 자음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1단계 공부 시작하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자, 일단 이 Tvrdiznak의 경우에 필기체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꼬리 내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대문자고요. 사실은 뭐 Tvrdiznak이 대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대문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소문자는 더 작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Tvrdiznak 발음은 없어요. 요거였고요. 자, 그 다음은 발음이 있는 아이예요. 모음입니다. 모음. 자, 얘는요. 잘 들어보세요. 모음. 의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의. 근데 그쵸, 한글의 이중모음 의, 이거랑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근데 완벽한 의가 아니라요. 그 러시아만의 그 애매한 발음이 있습니다. 그 어디 중간 정도예요. 그렇지만 의에 아주 가깝긴 합니다. 의라는 발음의 모음이었고요. 자, 필기체 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어에서는 모음 의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자를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이름을 쓸 때 가끔 뭐 이름에 의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대문자로 써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필요하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의 경우 크게 요거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했다가 이렇게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떨어져 있지만 쓸 때는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뭔가 저는 이걸 처음에 딱 보고 뭔가 왠지 박쥐 같지 않나요? 저는 그게 딱 떠올랐었습니다. 어쨌든 대문자 의, 이거 소문자는요 작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의였습니다. 모음이었고요. 밑에 얘도 이름 똑같이 길죠. 마찬가지로 기호입니다. 얘는요 myaky znak이라고 읽습니다. myaky znak. 그래서요 얘는 경음부호라고 해서 뭐 자음을 경음으로 만들어주고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얘는 연음으로 만들어주는 연음부호입니다. myaky znak. 얘는요 어떻게 쓰냐면 엄청 간단해요.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없는 기호 둘, 그리고 새로운 모음까지 하나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벌써 30개 배웠고요. 33개라고 했었죠? 3개 딱 나왔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배울 이 3개는요, 셋 다 모음이에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얘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읽을 때는 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에.
에처럼 발음이 나요. 그리고 자, 필기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똑같이 C 좌우가 바뀐 것처럼 그려주시고 가운데 혓바닥 그려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에, 소문자 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마치 어 같죠? 어를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얘는 유라고 읽히는 모음입니다. 유예요. 마찬가지로 이중 모음이죠. 이 플러스 우, 유. 얘는요, 필기체는 일단 꼬랑지 그리고 짝대기 내려와서 올라와가지고는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유입니다. 그리고 소문자의 경우에는요, 요 꼬랑지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33번째 철자네요. 이번에는 R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죠. 그런데 얘는 자음이 아니라 러시아어에서는 모음입니다. 읽을 때는요, 야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발음도 모음이니까 야라고 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모음은요,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단어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야. 자, 야. 마지막 이제 필기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밑에 여기 다리부터 써주시면 됩니다. 올라왔다가 앞에 얼굴 그려주고 꼬리 내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올리고 머리 그리고 꼬리. 소문자는 작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야 그리고 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알파벳 33개 발음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필기체로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필기체를 실제로 배워보니까 활자체랑 전혀 다르게 생긴 친구들이 많았었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틈틈이 계속해서 필기체는 스스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본격 1강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는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